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사라지는 카푸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푸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와 푸어라는 단어를 합친 말 그대로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뜻하죠. 기억으로는 2010년대 후반부터 들렸던 것 같은데 보통 반지하 살면서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고급 외제차를 질러서 끌고 다니는 사람들로 그려졌죠. SNS의 자동차 딜러들, 중고차 딜러들이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는 할부를 내줘서 고객분이 구매하셨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는 했는데, 카푸어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이걸 영정사진이라고 불렀죠. 비싼 차를 탄다고 할부를 한다고 카푸어는 아닙니다. 소득만 높다면, 자기가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꾸준히 있다면 상관없으니까요. 하지만 카푸어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데다 안정적인 소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정적으로 풀할부가 아니더라도 차값만 보고 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유지가 안 되다 보니 보통 차는 뺏겨서 경매로 넘어가고 당사자는 빚더미에 앉는 게 결말이죠. 안정적인 소득이 있더라도 버는 돈의 대부분을 할부금과 유지비로 쏟아붓는다면 카푸어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카푸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모습을 감춘 지 오래이고 자동차 업계 종사자들도 다운그레이드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카푸어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카푸어들은 왜 갑자기 종적을 감춘 걸까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조롱거리 수준이 되어버리다 보니 없어졌다고 바로 떠오르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카푸어는 몇 명이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행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카푸어라는 게 나왔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가 아니라 왜 생겨나고 왜 사라졌는지까지 과거부터 쭉 한번 보죠. 한때 자동차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좋은 자동차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소유 자체가 성공의 상징이었죠. 심지어 지금과 기준도 달랐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자동차 자체가 드물었죠. 1970년대까지도 자가용이 있는 가정은 드물었습니다. 동시에 1960에서 70년대 경제개발 당시 한국은 근검 절약이 미덕이었고 사치는, 정확히는 부를 과시하는 행동은 안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70년대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기는 했지만 뭐랄까 특권층의 지위제의 느낌이었죠. 너보다 잘 산다라는 느낌보다는, 과시의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부자들이나 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연하기도 한 게 중산층이 커지기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980년대가 되면서 특히 후반부터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1980년 등록 차량이 50만 대를 돌파하고 5년 만인 1985년에는 100만 대를 넘어섰죠. 1980년대 후반쯤에는 중산층들이 대거 생겨나면서 또 이 중산층들이 하나둘 자동차를 사기 시작하면서 마이카 시대가 열립니다. 마이카 붐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자가용이 엄청 많아졌다는 말이죠. 자동차는 중산층 진입의 상징이 되었고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다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각종 규제가 풀리고 사회 분위기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부를 과시하는 분위기까지 생겨났죠. 과시하려면 티가 나야 합니다. 시계, 액세서리 같은 건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죠.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뭐 내가 여기 산다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에게 저 어디에 얼마짜리 집에 살아요 하는 것도 이상하죠. 가장 확실하게 티낼 수 있으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의 과시 요소가 자동차였습니다. 지금은 BMW와 벤츠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당시 부와 성공의 상징은 그랜저였죠. 당시 그랜저는 현재로 보면 제소로 봐도 제네시스급이고 벤츠 S클래스급이었다고도 하는데 제가 이때 안 살아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최고급 모델이었다는 것이죠. 가격만 보면 벤츠 S도 아닌 것 같습니다. 출시 가격이 1690만원, 1987년에 출시된 그랜저 2.4는 2000만원 중후반대였는데 당시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죠. 지존파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지존파의 타깃이 부자들이었는데 부자들을 골라낸 방법이 그랜저이기도 했죠. 지존파 부두목인 강동은은 압구정 야타족들 못 죽여서 한이 된다. 그랜저 왜 몰고 다니는 거예요? 소나타 몰고 다니면서 중형차 가진 자들 으스대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 다시는 만들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한국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부를 상징하는 차량도 바뀌어갔습니다. 1987에서 88년쯤 제한적으로 수입차 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외제차는 부의 상징 나 좀 삽니다 라고 티내려고 타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60, 70년대의 자동차가 특권층의 지위제 느낌이었던 것과 비슷했죠. 원래 아예 다른 세상 수준의 격차면 질투도 부러움도 딱히 안 느껴지는 법입니다.
있습니다. 극소수 부유층의 취미생활 정도라고 봐야 하죠. BMW는 1988년에 코오름 그룹을 통해서 수입과 판매를 시작했고 벤츠는 1987년부터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하긴 했지만 현재 법인은 설립하지 않았을 정도로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애초에 판매가 허용된다는 거지 수입 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시점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IMF에서 요구한 것 중 하나가, 아니 가장 중요한 요구가 시장을 개방하라는 것이었죠. 한국의 시장이 개방되면서 즉 수입품의 관세 장벽이 사실상 허물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앞서 나왔듯 이미 자동차는 불을 과시하는 요소로 자리 잡아 있었고 IMF가 어찌저찌 지나가면서 경제에 다시 활력이 돌자 사람들은 그랜저가 아닌 국산차가 아닌 외제차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외제차라고 해서 전부 과시의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토요타와 혼다, 렉서스가 과시하려고 타는 차는 아니니까요. 위상을 차지하게 된 브랜드는 독일 3사 BMW, 벤츠, 아우디였죠. 독 3사가 과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 건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브랜드들의 차량을 탔기 때문이죠. 독 3사의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은 오, 저 사람 직업이 좋은가 보다, 돈 잘 버나 보다, 아니면 집에 돈이 좀 있나 보다라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즉 외제차가 성공의 상징, 부의 상징처럼 된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이 차만 탄다면 내가 전문직도 아니고 통장에 100만 원도 없더라도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서 나왔듯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저 어디에 살고 재산이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없기에 자동차가 과시하기에 가장 좋은 요소였던 데다 2000년대 후반부터 금융권에서 자동차 할부가 확대되면서 특히 캐피탈에서 적극적으로 자동차 할부를 밀면서 할부로 차를 사는 문화까지 자리 잡았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부동산처럼 자동차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 신용대출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이었고요. 물론 사자마자 값이 떨어지는 자동차의 특성상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은 높았습니다. 이 할부로 차를 사는 문화가 퍼지면서 생긴 가장 큰 문제가 착시죠. 비싼 차도 뭐야 한 달에 이것만 내면 탈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만 카푸어를 했을 뿐, 또 이들이 뭐 이성을 꼬실 때나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한 것일 뿐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죠. 카푸어라는 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대출에다 내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SNS가 등장해버리죠. 이제 자랑할 곳이 생겨버렸습니다. 카푸어라는 말이 퍼진 것도 SNS가 등장하고 퍼진 시점과 비슷하죠. 201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퍼지던 카푸어라는 개념은 2010년대 중반 대중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대중적으로 이 말이 퍼져나갔다는 건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의 사회 현상처럼 카푸어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럼 왜 많아졌냐?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올라가죠.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1인당 GDP가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서 과거에 비해 독 3사의 차량, 특히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같이 엔트리급 모델들은 할부까지 땡기면 한번 비벼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름값을 비롯한 유지비를 빼고 차값만 봤을 때지만요. 사실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브랜드입니다. 2023년 블룸버그에서 한국 소비자를 레이블 러빙, 상표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평했을 만큼 상표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한국의 소비 문화 특성 중 하나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소비라는 연구도 있죠. 뭐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다 있지만 한국이 좀 심하긴 합니다. 자동차부터 명품, 아파트, 심지어 연봉과 직업들까지 모든 것들의 급을 나누고 이걸 기반으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내가 평균 이상에 속한다고 우월감을 느끼기까지 하니까요. 이건 좀 사라져야 하는 문화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다 사회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였다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한다라는 목표가 있으니 개인적인 욕구를 참으면서까지 저축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월급으로는 원하는 집을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오자 퍼진 게 욜로죠. 이 시기에 욜로, 플렉스 뭐 이런 말들이 유행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그냥 쓰자는 거죠. 사실 당시에는 청년층에서 욜로가 대세다, 다들 번 돈으로 다 쓰는 게 추세다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건실하고 저축도 하고 집은 못 사도 일단 돈은 모아놔야지 했지만 문제는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 분위기에 휩쓸려 남들도 욜로하고 플렉스 한다는데 나도 해봐 하면서 카푸어가 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욜로가 물론 있긴 했지만 부추긴 면도 있다는 말이죠. 특히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첫 차를 그냥 독 3사 차량으로 질러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이걸 부추겼습니다. 인터넷에는 신용등급 낮아도 자동차 대출받는 법 같은 글들이 넘쳐났고, 직업이 없어도 전액 할부로 외제차를 살 수 있다. 월 얼마면 당신도 벤츠, BMW의 오너가 될 수 있다고 광고했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중고차 딜러들은 어리숙한 잘 넘어갈 것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제차를 사도록 유도하기도 했는데, 이 뒤에는 유예 할부라는 제도가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유예 할부는 쉽게 말해서 차값의 일정 부분만 선납하고 이자를 좀 내다가 기간이 끝나면 유예 금액을 한 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2010년대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던 현수막이 월 20만원이면 BMW를 탈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2012년 기사를 보면 카푸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유예 할부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혹해서 사면 인생 잘못된다는 내용이 이슈죠.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난 카푸어들의 결말은 대부분 파국이었습니다. 막상 사보니 할부금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비도 어마어마한데 뭐 하나 고장이라도 나면 그달은 적자가 나버리고, 어떻게 그래도 계속 할부금을 내다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수준까지 오면 이제 차를 뺏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차가 경매로 넘어가서 팔려도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부동산과 달리 값이 오를 수가 없는, 사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하는 재산이니까요. 수많은 문제가 있기에 사실 오래갈 수 없는 현상임은 자명했습니다. 청와대면 국가에서라도 무조건 나서야 해죠.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 뭐 이런 사회 문제와 달리 몇 가지만 뜯어 고치면 막을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법이 뜯어 고쳐지기도 전에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시선이 바뀌었죠. 유튜브에서도 카푸어와 관련된 컨텐츠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언론에서도 이거 카푸어하면 인생 잘못됩니다 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이 경각심은 얼마 안가 조롱으로 바뀌었죠. 인생 하드모드로 시작한 애와 같은 조롱은 오프라인에서 BMW, 벤츠 엔트리급을 타는데 젊다, 이 녀석 카푸어 아니야 라는 시선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무리해서 사는 건데, 이게 오히려 놀림거리, 조롱거리라면 차를 무리해서 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눈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외제차를 보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외제차로는 부러움과 동경의 시선을 받을 수 없게 되었죠. 전액 할부로 람보르기니를 살 수는 없잖아요. 애초에 독삼사가 카푸어의 대명사가 되었던 이유도 그 위의 급들은 할부를 때려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으면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큽니다. 명품과 비교해보면 와닿으실 겁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같은 건 돈 좀 생겼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매장에서 얼마 이상을 써야 보여준다던데, 이렇게 진짜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브랜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구찌처럼 아무나 다 사버리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패션에서는 학생들에게서 유행하면 망한다는 공식도 있죠. 톰 브라운을 생각해보시면 내그 양아치들이 입는다는 이미지가 형성되면 추락하기도 합니다. 브랜드의 명성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에서 흔한 것 혹은 이미지가 안 좋은 그룹의 전유물이 되어버리면 무리해서라도 사고 싶은 것에서 구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욜로나 플렉스 같은 사회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아끼고 투자하는 게 관심의 대상이라면 대상이지, 더 이상 비싼 걸 막 지르는 게 자랑이 아니게 되었죠. 오히려 한심하게 보는 분위기까지 있으니까요. 여기다 이제 할부로 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이자가 너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느끼는 건데, 도시에 살면 차가 굳이 필요 있나라는 생각도 영향을 끼쳤죠. 2025년 상반기 기준 2030의 신차 구매 비중은 최근 10년 사이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미국도 유럽도 과거와 비교해 젊은 층의 면허 취득 퍼센트가 많이 줄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는 자동차를 신분의 상징이 아닌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일본의 경우에는 장기 불황을,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일찌감치 구름이 바나레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직역하면 자동차와의 결별인데,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 젊은 층이 면허를 아예 따지 않거나 면허가 있어도 삶이 좀 팍팍하니 차를 안 사는 것이죠. 그냥 전 세계적으로 과시의 수단으로서 슈퍼카급이 아니면 위상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카푸어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푸어 현상을 쭉 보면 개인의 과소비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가시 문화도 볼 수 있죠. 그런 카푸어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도 좀 바뀐 것 같은데, 끝나누고 타인을 의식해서 소비하는 문화도 조금 수그러든 걸까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수그러든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시하는 문화가 사라지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차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죠. 어쩌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다시 호황이 온다면 새로운 푸어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좋아. 사라진 카푸어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